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단다. 겁이 났어. 내 엄마가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럼 지금은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편지,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야. 그때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들어야겠구나. 이 한 장의 편지가 우리 마음을 바꿔놓을 줄이야. 알아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응, 이제라도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서울을 떠난 지 4시간, 전주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하은은 오래된 한옥 대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장례식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처마 및 항아리들은 그대로였지만 어머니가 심었던 국화는 시들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캐리어를 끌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어머니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정말 낯설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 손잡이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뒷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에는 까치가 쪼아 먹다 남긴 홍시 몇 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미확인 전화 37통, 메시지 82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상사와 동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원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번아웃이었습니다. 그게 사표를 낸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상사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짓는 사람이라는 걸. 3개월 전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팀장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그만둬. 그 순간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만두자. 그날 저녁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원룸 월세를 정리했습니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주, 그 오래된 한옥. 하은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때 읽던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대학 합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전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옥마을의 기와지붕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무겁고 느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왔냐? 네. 저녁은 아까 먹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은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릴 적 이 천장을 보며 서울의 삶을 꿈꿨습니다.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천장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액자 유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3년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은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마다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밤마다 머리를 빗겨주며 하루를 물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를 닮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말이 적은 성격,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습관. 하은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달아준 풍경이었습니다. 딸아, 이 소리 들으면 엄마 생각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 집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부재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은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낯선 침묵과 함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알람 소리에 깼지만 여기서는 참새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씻고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냐? 네.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나 있었습니다. 반찬통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장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응, 나중에. 제가 갈게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하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국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꺼내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하은은 전통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남부시장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가 빼곡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봐요. 깍두기 맛 좋아요, 이모. 하은은 채소를 샀습니다. 두부를 샀습니다. 생선도 샀습니다. 비닐봉지가 묵직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하은을 불렀습니다. 어머, 하은이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60 초반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울서 언제 왔어?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네. 고생했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눈빛 보니 힘들었던 거 다 보이네. 젊은 것들이 서울 가서 다들 고생이요. 박순자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아버지 요새 어떤가? 밥은 잘 먹고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에이, 거짓말. 내가 가끔 반찬 갖다 드리는데 맨날 라면만 먹고 있더라. 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말이 없어졌어.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이여, 너나 내 아버지나 둘 다 똑같아. 말이 없어. 꼭 붕어빵이제.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기라. 저는 아빠 안 닮았어요. 안 닮긴.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도 똑같고.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집에 좀 오래 있을 거가? 내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식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지. 내 아버지 겉으론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론 많이 외로울 거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하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오래된 반찬들을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밥은 좀 먹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서툴렀습니다. 응, 아까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은 아침을 굶었습니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맛있는지 짠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김치를 집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왜 말이 없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 그 전부터요. 왜 그렇게 말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 간다고 했을 때도, 회사 들어갔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아빠는 아무 말 없었잖아요. 엄마 아플 때도 그랬어요. 병원 다닐 때도, 마지막 그날도. 아빠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원한 게 뭔지 알아요? 아빠 말 한마디였어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였어요. 하은아. 근데 아빠는 끝까지 안 했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차갑게만 있었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다. 아빠, 나 일 있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은 식탁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을 땐 그래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대화를 이끌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은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든 국화줄기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울을 떠나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이곳으로 돌아온 게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도망친 것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에게서, 실패해서 하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디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선하다. 이거 입어라. 아버지는 카디건을 마루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카디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아버지가 빨아둔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카디건을 껴입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어머니가 남긴 이 집에서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침묵을 깨야 한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은과 아버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인사만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긋났습니다. 하은은 낮 동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리해도 이 집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하은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낡은 이불, 녹슨 농기구들.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들도 정리해야겠다.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공구 세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도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습니다.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오늘 하은이가 처음 걸었어요. 당신은 일하러 나가고 없었지만 저는 당신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아요. 당신은 표현이 서툴러도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밤새 아이를 안고 걸었던 거 기억나요? 나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지만 병원 복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나는 다 봤어요. 당신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어요. 그걸 하은이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게 고마워요, 당신.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태수 씨에게 요즘 당신이 힘들어 보여요. 일이 안 풀린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말을 안 해도 저는 압니다. 새벽에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거, 한숨 쉬는 거, 다 알아요. 당신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보여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태수 씨에게 하은이가 대학 합격했어요. 서울로 간대요. 당신은 아무 말 안 했지만 밤에 하은이 방 앞을 서성이는 거 봤어요. 딸을 보내기 싫은 거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딸이 날개를 펴야 할 때예요. 당신도 알죠?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태수 씨. 하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서툰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을. 하지만 하은은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가 다른 것들보다 새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은은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도 알고 있죠? 미안해요. 당신 곁에 더 오래 있지 못해서 당신은 제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을 저는 매일 느꼈으니까요. 새벽에 몰래 이불을 덮어주던 거, 제가 좋아하는 국화를 매년 심어주던 거, 아플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거,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거 저는 알아요. 부탁이 있어요. 하은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딸은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아이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 대신 부탁해요. 사랑해요, 태수 씨.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도, 하은의 외로움도, 그리고 둘 사이의 벽도. 엄마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은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은아, 뭐하냐? 하은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먹어야지. 네, 알았어요.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은은 상자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내 아버지를 이해해줘.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아버지가 국화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시든 줄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혼자였다는 것을, 아버지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들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 하은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은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은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어머니의 풍경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벽을 넘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보지 못한 것을 자신이 봐야 한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서툰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심을.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내일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말해야 했습니다. 편지를 꼭 안고 하은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용기를 모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시간 있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할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하자. 네. 하은은 안도했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은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던 메뉴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은의 가슴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로 갔습니다. 하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TV를 끄고 돌아봤습니다. 앉아라. 하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창고에서 이거 찾았어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쓴 거예요. 아빠한테. 아버지는 편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읽어봤어요. 전부 다. 엄마는 아빠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은 없어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했다는 걸, 저를 사랑했다는 걸. 하은아, 미안해요, 아빠. 오해했어요. 아빠가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편지 보니까 아빠는 그냥 표현이 서툰 거였어요. 말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저도 아빠를 닮았나 봐요. 말을 안 해서 오해를 받는 것도, 혼자 사귀는 것도. 아빠, 그때 엄마 손 왜 안 잡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겁이 났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엄마가 너무 약해 보여서 내가 잡으면 부서질 것 같았어. 아빠,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몰랐어.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어.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밖에 못했어. 손잡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서툴렀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내 엄마는 알아줬어. 내 마음을.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을 안 했어.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으니까요. 나도 사랑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 엄마도 너도 덜 외로웠을 텐데. 하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해요. 엄마가 원했던 거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방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은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 오늘 일 없는데 같이 나갈래? 하은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요?
네, 엄마 좋아하던데. 덕진공원. 네, 좋아요. 점심을 먹고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덕진공원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 길을 좋아했어. 저도 어릴 때 자주 왔었어요. 그땐 내가 내 손 잡고 뛰어다녔지. 기억나요. 아빠가 연못에 빵 던져주면 제가 잉어한테 먹이 줬잖아요.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은아. 네. 서울 다시 안 가냐?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안 가요. 왜? 아빠랑 좀 더 있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좋다. 저도요, 아빠. 아버지가 다시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은도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낙엽이 떠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둘 사이의 침묵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국화 심을까? 네. 내 엄마 국화. 다시 심으면 좋겠다.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응.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꺼내 주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변화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달이었습니다. 이해를 돕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하은, 두 사람이 함께. 다음 날 새벽 하은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질하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옷을 걸쳐 입고 내려갔습니다. 아빠, 벌써 시작했어요? 응. 일찍 하는 게 좋아서. 아버지 옆에는 국화 모종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하은은 옆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파고 하은이 모종을 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국화를 5포기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었던 자리였습니다. 다 했다. 아버지가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하은도 일어났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좋아하시겠다.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잎이 흔들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하은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가져와 국화에 주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빠. 응. 저 서울 가도 자주 올게요.
아버지가 물조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울 가기로 했냐?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가야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연락할게요. 자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전화 배워볼까? 하은이 웃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응. 그때 옆집 박순자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둘이서 국화 심었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하은이 아버지,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딸이 옆에 있으니까 다르제? 아버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얼굴에 생기가 돌아. 역시 집이 최고요. 박순자는 손을 흔들며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은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옷장, 침대. 어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보다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그중 한 벌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입던 것이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도 괜찮고요. 우리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편지 남겨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린 계속 오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가디건을 벗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하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뭐 도와줄까? 양파 썰어주세요. 알았다.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요리 처음이에요? 네, 엄마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배워야죠. 그래야지.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회사 생활 힘들었냐?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왜 말 안 했냐? 아빠한테 짐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힘드실 텐데 제 얘기까지 하면 부담될까봐.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아버지다. 내 얘기 듣는 게 짐이 아니야. 앞으로는 말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로웠다고. 하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아빠. 나도 노력할게. 말하는 거 고마워요. 둘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덮어라. 감사합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별 많죠? 그래. 서울에선 이렇게 안 보이지? 네. 여기가 훨씬 좋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하은아. 네. 나 내 엄마한테 미안해. 더 잘해줄걸. 손도 잡아주고 말도 해주고. 아빠, 너한테도 미안하고.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알았을 거예요. 아빠 마음. 그럴까? 네. 편지에 다 써 있었잖아요. 엄마는 아빠 사랑 알고 있었대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너한테도. 하은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하은을 안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어머니가 들려주는 축복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와 국화를 심었다. 엄마가 심었던 자리에 다시 꽃을 심었다. 아빠는 여전히 말이 적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나도 아빠를 닮았다.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노력할 것이다. 엄마가 남긴 편지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따뜻하게 품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닌 침묵으로, 화려하지 않은 작은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국화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와 하은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화의 첫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아버지와 하은은 함께 물을 주며 꽃을 기다렸습니다. 곧 피겠다. 네. 예쁘게 필 거예요. 내 엄마도 좋아하겠지. 분명요.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보이죠? 이제 우리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꽃을 통해서 하은과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함께